사암도인 친구 요교를 교재 삼아서 사암침 공부하는 시간, 사암침 아카데미. 요교 제2장 상한문. 상한문에 등장하는 상한병은 오늘날 병증으로 보면 인플루엔자, 즉 독감을 말합니다. 그런데 동의학 역사상 독감으로서의 상한병 처치법을 최초로 논한 분은 장준경 선생이십니다. 장준경 선생은 상한론에서 독감 처치방, 독감 치료방, 물론 침술은 아니고 방약으로, 약으로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그 증치법을 논하고 있었는데, 요결에서는 그 상한론에서 많은 부분을 차입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 지식으로 상한문 함께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상한문 예비 지식 공부하는 시간, 마지막 시간. 다음 시간부터는 요결에 나오는 각각의 상한병 증치법 함께 토론 예정입니다. 상한문의 상한병. 상한론 오늘 마무리 시간이라 그랬죠. 실학적으로 다시 쓰는 육경병 제강 중에서 삼운병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삼운병은 묶어서 같이 살펴봅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다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상한론에 나오는 육경병, 그 중에 태양병은 족태양 방광경에 병든 것이다. 양명병은 족양명 위경에 병이 든 것이다. 그리고 소양병은 족소양 담경에 병이 든 것이다. 아직까지도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단언컨대 공론입니다. 독감이 경맥의 병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러면 각각의 병증은 우리 몸 어디에서 발생하는 걸까요? 토론했듯이 태양병은 호흡기계, 즉 폐강의 질환을 태양병이라고 하고, 양명병은 위장관 시스템의 병사가 된 것, 즉 독감 후유증, 합병증 등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소양병은 간, 담, 췌, 비장의 질환이다. 이것은 지난 시간까지 토론했고, 오늘 삼운병 제강 마무리. 삼운병 역시 태운병이란 족태음 비경에 병든 것이다. 소운병은 족소음 신경에 병이 든 것이다. 그리고 고름병은 족고름 간경에 병이 든 것이다. 아직도 이렇게 공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균래 선생, 이번엔 상한론 금속이라는 상한론 해설서를 쓰신 분인데요. 이번에 변태음병 맥증 병치, 즉 태음병 제강 중에서 한 대목 인용해 봅니다. 병증은 대개가 질병의 본체가 아니고 정기가 질병에 저항하는 현상이다.
약을 써서 질병을 다스릴 때는 양력이 병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기를 도와 병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다. 사람의 원기와 체질에 강약이 있고 연령에 따라 성쇠가 있으며 음식을 먹는 것과 의복을 입는 데도 역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다. 이 때문에 병독이 인체에 침범하면 정기가 저항할 때 정기의 힘이 넉넉하면 기능이 항성한 현상을 나타내는데 이것이 양증이고 즉 삼양병의 양증이고 정기의 힘이 부족하면 기능이 쇠감한 현상을 나타내는 것은 삼운병의 음증이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이렇게 간결하게 삼양병과 삼운병을 논하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 그림 잘 봐주세요. 태양병은 배터리 눈금이 충만한 것, 양명병은 배터리 한 개가 지금 소모가 됐어. 그리고 소양병은 배터리에 두 눈금이 소모가 됐어요. 즉 우리 몸의 체력, 면역력, 그 면역력이 항성한 단계에서 병을 얻었을 때, 특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그것에 저항하는 힘, 가장 강한 상태가 태양병, 그 다음이 양명병, 그 다음이 소양병. 그러면 삼운병에서 태음병은 배터리에 눈금이 3개밖에 안 남았어. 소운병은 2개, 그리고 고론병은 1개. 이게 삼운병이에요. 병사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즉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오면 맞서 싸우는데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싸울 때는 반드시 열이 납니다. 그것을 가리켜 스트레스 열이라고 해요. 스트레스는 우리가 기분 나쁠 때 그런 스트레스 말고, 즉 병사가 우리 몸을 가격했을 때 그걸 스트레스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 스트레스에 대항할 때는 조건반사적으로 발열오한이 나타납니다. 태양병 단계에서는 면역력이 비교적 충실하고 체력 역시 충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발열오한이 조건반사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태음병, 소음병, 그리고 고름병 단계에서는 발열오한이 없어요. 있어도 아주 미약합니다. 태음병은 비위허약이 주증이에요. 양명병의 위가 실과는 반대로 위가 헌행하기 때문에 식불화, 즉 먹은 게 잘 내려가지 않고 복만이토, 복부가 팽만하고 수시로 토한다. 자리일심, 수시로 설사를 한다. 그리고 시복자통한다. 수시로 복통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리일심, 시복자통의 자기 자자는 이것은 염증이 아니라는 또 다른 반증이기도 해요. 이 글자로 볼 때. 즉 수시로 무시로 설사가 나는 거야. 염증이 있을 땐 똥끝이 타는 설사 또는 똥끝이 타는 변비가 나타나는데 이때는 위가에 열이 없어요. 발열오한, 그것이 있어야 염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면역체계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태음병 단계에서는 안 싸워. 그렇기 때문에 무시로 힘없는 설사, 그리고 복냉으로 인해서 복통한다. 소음병은 혈허, 심장 기능이 쇠약한 상태를 말합니다. 상한론에 보면 소음병을 단용매한다라는 말로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단용매는 단만 자료한다라는 말인데, 이 단용매는 기혈이 매우 쇠약하기 때문에 피곤하여 기동하기 싫어하며 누워서 잠만 자려 한다. 이것은 푹 자고 일어났을 때 그러한 수면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비몽사몽간, 즉 혈허 때문에 뇌로 가는 혈이 부족해. 그래서 몽롱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비몽사몽간의 상태가. 그리고 복냉, 사지골냉하다 했어요. 그리고 고름병은 신진대사가 쇠미한증을 말합니다. 맥이 침략하고 표리가 구허냉한하다. 그리고 심의부정, 기상동심이라고도 하는데, 심의부정은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가 않아. 불안초조하고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안정을 못 찾는 것. 식욕부진, 사지골냉, 상열하한, 진열가한의 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렬하한, 이것은요, 이 고름병 단계에서는 아주 몹시 쇠미한 단계, 쇠약한 단계이기 때문에 생명의 불꽃이 거의 꺼져가는 단계. 그런데 우리 몸에서는 다시 한번 골기해서 에너지를 있는 것 없는 것 다 짜내서 병사에 저항하려고 하거나 또는 회복하려고 해요. 이럴 땐 잠깐 열이 납니다. 그러나 심장 저 아랫부분은 냉하고 심장 그리고 위에 부분은 벌겋게 열이 상기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허열입니다. 그래서 상열하한, 진한 가열, 속에는 냉기가 똘똘 뭉쳐 있는데 손은 따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지골랭하다 했어요. 그러니까 복냉이 너무 심해서 내부의 심부 온도가 너무 냉해서 그에 비해서 손발끝은 상대적으로 약간 따뜻하다. 자, 이 그림으로 삼양병과 삼문병을 비교해 보십시다. 삼양병은 폐강 그리고 위장관, 간담체 이렇게 병소가 있어요. 그런데 삼문병에서는 태음병, 소음병, 고름병 단계에서는 특정 병소가 없습니다. 태음, 소음 그리고 고름병에서 나타나는 이 증후는 특정 장소가 아니라 면역력도 저하되어 있다. 그리고 체력이 너무너무 세미한 단계를 말하는데요. 특정 병소가 아니라 특정 증상들을 모아서 설명한 겁니다. 태양병에선 발열 오한이 있고 양명병에선 신열, 오열이 있어요. 소양병에선 발열, 왕래, 한열이 있습니다. 열이 없는 것은 면역세포가 우리 몸의 전기가 병사와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싸우지 않으면 열이 안 나요. 일단 이렇게 정리하시는 겁니다. 실학적으로 다시 쓰는 육경병 제강 중에서 삼양병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질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상한병 진행 및 투병 단계, 이것이 삼양병 단계고요. 상한병으로 투병 후 병 후 회복 단계를 삼음병 단계로 보시는 게 그것이 실학적으로 다시 쓰는 육경병 제강이 것이다. 이게 합리적이에요. 삼음병은 삼양병 후유증을 말한다. 태음병 단계, 소음병 단계, 고름병 단계 순으로 병 후 회복이 위중한 상태를 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즉 가장 위중한 단계, 고름병 단계, 그리고 소음병, 태음병 단계에서는 사망자가 그리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음병, 고름병 단계로 갈수록 사망자가 속출할 수 있어요. 사스코브2 팬데믹 때 대부분 이 삼양병 단계에서 투병하거나 또는 회복됐어요. 또는 사망하거나. 인플루엔자 상한병 역시 같은 패턴으로 병증이 진행하는데, 그러나 사스코브2에서 회복된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체력이 약해. 그래서 오랫동안 후유증으로 투병하다가 어떤 사람은 완전히 회복하고 어떤 사람은 사망하고 합병증을 얻기도 하고, 이 케이스가 이 삼문병 단계와 같은 메커니즘이에요. 그리고 상한눈의 풀네임은 상한잡병론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언젠가 상한론과 금계요양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삼양병, 삼문병, 특히 삼문병은 상한병으로 인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증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금계요약에서는 상한병, 즉 독감과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잡병들의 증후와 증지법을 각 과별로 논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인과 질환, 소아과 질환, 그리고 비뇨기과 질환, 신경과 질환, 내과 질환, 외과 질환, 각 과별로 논했는데 상한눈에 들어있는 처방들을 응용하기도 했고, 그야말로 잡병으로서의 증후들은 금계요약에 또 따로 정리해 두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금계요약에서는 상한눈의 처방을 응용해서 여러 잡병들 각 과별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응용하기도 했고, 또 상한눈에 나와 있지 않은 잡병을 또 논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한병, 즉 독감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면 상한눈식으로 말하면 삼양병 단계에서 대부분 투병하고
그리고 이기고 또는 집니다. 지면 사망. 그런데 이겼는데 이 사람이 원래 체력이 약했어. 그래서 각종 후유증으로 병후 회복이 느려. 태원병은 그나마 배터리가 새 눈금이 있기 때문에 이겨내는 힘이 조금 강하고, 소음병에서는 우리 몸에 면역력 또는 체력 두 눈금밖에 없어.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하고, 고름병 단계에서는 한 눈금만 남아있어서 간당. 이겨내지 못하면 고름병 단계에서 많이 사망하고, 그 다음 소음병, 태음병 단계에서 사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태양병, 양명병, 소양병은 길게 토론하면서 삼운병은 왜 이렇게 간단해요? 그렇습니다. 이건 독감 바이러스 직접적인 질환이 아니에요. 간접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이것은 방향으로 말하면 보약 먹여야 돼. 그래야 낫는 병. 사암진법에서도 보약에 버금가는 처방을 써야 돼. 그것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할 상한문 강론 토론에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한문 이해를 위해서는 예비 지식으로 상한론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만 발췌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했어요. 실용적인 사암침 치료법, 이것은 다음 시간에.